매년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과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그중 절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먹은 과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을 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신장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국내 해외의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술도 멀리 하시며 매일 아침 운동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200을 넘기거나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차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려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3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내 몸에 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식탁 위에 있는 그 과일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를 확인해 보세요. 그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과일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여러분의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진대사는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고 간 기능은 젊을 때의 70% 수준,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당분과 과당이 이제는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7세 박홍식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1세에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바나나 한 개를 드셨죠. 선생님, 전 건강식만 먹어요. 과일은 매일 챙겨 먹고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 당화혈 색소는 7.2, 당뇨 직전 단계였습니다. 박홍식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선생님, 전 단 거 안 먹는데요. 과일만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분 중 대부분이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과당을 에너지로 전환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췌장 기능을 방해하면 당뇨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고가당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인 당뇨 발생률이 41%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칼륨입니다. 가난한은 칼륨의 보고라고 하죠. 젊을 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 기능을 돕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에는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서울대 병원 신장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 증가했습니다. 박공식 씨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무조건 좋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체 변화에 맞게 과일을 선택하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박홍식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콩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 60세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과일은 가을철의 보약인 줄 알고 드셨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과일입니다. 첫 번째, 위험감. 가을이면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감이 왜 위험할까요? 바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우리 몸속 위산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가 굳듯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를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힘차게 움직여 이를 밀어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굳어진 탄닌 덩어리가 소화기관을 막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콩팥에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실제로 가을철 응급실을 찾는 위석 환자의 70% 이상이 감을 즐겨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드시더라도 공복은 절대 피하고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바나나. 기운 없을 땐 바나나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근육경련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주는 칼륨.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엔 이 칼륨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즉시 내보내지만 늙은 콩팥은 칼륨을 체내에 쌓아둡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넘치면 신장 근육에 전기 신호가 꼬이면서 부정맥이 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다면 이미 고칼륨 혈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사과의 2배가 넘는 칼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위험, 잡즙 주스 및 말린 과일. 아는 분이 과일을 갈아 마시면 흡수가 잘 돼서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을 갈거나 말리는 순간 당분과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던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100% 농축 주스는 콩팥에게는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과일을 이빨로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콩팥이 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감, 바나나 주스가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 콩팥을 지치게 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콩팥의 수명을 20년 늘려주는 황금 섭취 원칙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진 우리 콩팥을 힘들게 했던 범인들을 검거했다면 이제는 지친 콩팥을 달래고 다시 힘나게 할 구원 투수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남은 기능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 투석 없이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과일만큼은 보약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라고 권하는 3가지 과일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구원투수 빨간 사과. 사과는 너무 흔해서 가치를 잊기 쉽지만 신장내과 의사들이 꼽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사과소 펙틴 성분은 콩팥의 천연 여과기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흡착해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즉,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사과가 대신 해주는 것이죠. 또한 사과 껍질의 큐르세틴은 콩팥 혈관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남들이 안 알려주는 꿀팁 하나를 더해드릴까요? 사과를 드실 때 식초를 아주 살짝 섞은 물에 씻어 드시면 껍질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60세 이후엔 사과 반 개가 웬만한 보약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구원투수, 배. 배는 당분이 많아서 나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배는 85%가 수분이며 인체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알칼리성 수분입니다. 노년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 콩팥이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를 씹어 드시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수분을 공급해 요산과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특히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뿐 아니라 신장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 구원투수,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혈관 영양제입니다. 콩팥은 사고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미세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질환 환자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능이 거의 같으니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콩팥 황금 수칙 5가지를 머릿속에 꼭 저장하십시오. 첫 번째, 공복과일은 절대 금물.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콩팥 혈관이 공격받습니다.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두 번째, 저녁 6시 이후 금식. 밤에는 콩팥도 잠을 자야 합니다. 밤늦게 먹은 과일은 야간뇨를 유발하고 콩팥을 밤새 야근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한 놈만 패지 마라.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한 번에 3-4개씩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충량은 자기 주먹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약과 과일은 2시간 간격 유지.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의 칼륨과 약 성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의 시차를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과일을 따뜻하게 데우기. 의아하시겠지만 60세 이후 위장이 차가우면 신장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배나 사과를 실온에 두었다 드시거나 아주 살짝 쪄서 드시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신장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콩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세, 70세, 나이가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가 조금 낡았을 뿐입니다. 필터가 낡았다고 정수기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고 깨끗한 물을 넣어주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관리해주면 됩니다. 투석시 입보까지 가셨던 분들이 식습관 하나 바꾸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들기 싫다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후에 드시던 바나나 대신 내일 낮 점심 식사 후에 사과 한 쪽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